자, 볼게요. 자, 10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번. 에어컨이 좀 그만 좀 시험해줘야 되는데. 자, 105번. 자, 105번. 105번은 지금 이제 너희들이 문제를 봐보면은, 쌤은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좀 보라는 의미로 좀 미리 좀 보라고 했었던 건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흔해요, 사실. 뭐, 아무리 힘모고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사실 흔해서, 여기서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봤을 때는 몰라 지금 나도 지금 이제 막 보는 거니까 지금 요게 이렇게 되고 지금 요게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인데 지수함수 두 개가 밑이 K로 똑같아. 얘도 이렇게 밑이 K가 똑같아서 얘네가 공률이 일단은 동일한 상태야. 그래서 어제 공률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위에 거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지금 이 직방의 일반형의 모습을 보는 게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그래 봤자야 보면은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 c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2kx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돼 있고 하여간 내가 봤을 때는 복잡해 보이려고 용쓴 티가 난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좀 있어요. S-P 플러스 K 약간 좀 공수 내용이 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는 고2 문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3 문제는 이제 보통 이런 문제는 거의 없는데 고2 문제 같은 경우는 고1 거를 갖다 갑자기 뜯어내가지고 물어볼 때가 많아. 너네 아까 전에 시험 봤었던 그 정리했었던 문제 중에도 2번이었나? 있잖아.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고1 문제에 좀 더 가까운 건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이유가 고2라서 그래서 그게 약간 고2하고 고3 문제의 차이점인데 봐보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일단 너희들이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직방 두 개가 나왔는데 2k-2하고 2k하고 -2가 똑같아. 그 얘기는 얘네가 평행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평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자가 남발하고 있었을 때는 항상 그 기준을 잡아서 살펴보면 생각보다 어렵게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일단 서로 평행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일단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지수함수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조금 살펴보고 싶은 게 좀 있을 거야. 그러면 x 대신에 x-b가 들어갔고 kb는 정확하게 쓴 건가? kb. kb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함수를 x축으로 지금 b만큼 이동했고 그 다음에 y축으로 kb만큼 이동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다만 얘는 지금 여기 지금 살펴보면 여기서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냥 뭔가 그림이 그런 것 같다라고 풀 수도 있거든. 근데 항상 쌤은 좀 논리적인 부분은 좀 찾는 편이라 b하고 kb잖아. 그럼 얘네가 만약에 지금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 있는 점으로 이동한다고 하였었을 때 이 점이 그대로 진짜 직선을 타고 이동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내려보면 x축으로 b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 kb만큼 이동을 했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갖다가 여기다 이제 직각삼각형을 갖다 이렇게 따로 뽑아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은 요 길이가 b고 요 길이가 kb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기울기가 k거든. 이해돼? 기울기가 k야. 근데 또 마침 너를 살펴보면은 자 직방의 일반형일 때 기울기를 좀 바로 잡아내는 연습을 보통 좀 하죠. 이해돼? 보통 좀 합니다. 얘를 올리고 얘를 내려서 마이너스 붙이면 바로 기울기잖아. 물론 뭐 넘겨서 뭐 나눠도 상관은 없는데 만약에 루트 껴있거나 그러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바로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럼 요 새끼들이 지금 현재 기울기가 K로서 똑같은 녀석이구나 라는 것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이 이동을 하게 되었을 때 이쪽으로 이동한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가 서로 맞지가 않으면 얘는 직선을 타서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상태로 그대로 얘네들이 지금 이 점이 이 점으로 확실하게 이동했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점도 이 점으로 확실하게 이동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보통 여기 부분을 잘라서 보통 이렇게 봐요. 여기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는데 국사 시간에 배운 반달볶이?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래 알았어. 그래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붙여놓게 되면 얘네가 딱 꺼내져가지고 퍼즐 마냥 딱 여기가 딱 맞아 떨어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점이 A, B, C, D지. A, B, A, B, C야, A, B, D, C야. A, B, D, C라고 그러네. A, B, D, C. A, B, D, C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쌤이 빨간색으로 다시 덧칠하는 이 새끼가 여기로 가는 거니까 여기로 가서 메꿔줌으로써 지금 빨간색 선으로 둘러싸고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가 56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럼 이렇게 보면은 조금 간편한 게 물론 얘가 직사각형인지 평사인지 몰라. 하지만 평상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단 말이야. 평상거는 확실히 알 수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럼 평소에서 중요한 건 뭐야? 밑변하고 아랫변이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요 길이 구해주고 그 다음에 요 직선과 요 직선 사이에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면 요 거리가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거리와 요 거리를 곱했더니 아까 뭐 넓이가 나왔던 것 같은데 56이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러면 자 그럼 그러니까 논리에 맞춰서 좀 들어가야 돼. 그냥 얼핏 그림 봤는데 A에서 B로 간 것 같고 C에서 D로 간 것 같고 이렇게 풀면 안 돼요. 논리적인 게 뭐였어? 요거였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아 기울기가 똑같구나. 이해돼? 이렇게? 그게 맞아 떨어야지 딱 이동을 한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에 이제 AB의 거리라고 하는 뭐 CD의 거리라고도 할 수 있는 L의 값을 갖다가 이제 구해줄 수 있나? 있죠. 왜냐면 이제 B만큼 KB만큼 이동을 한 거니까 요거 같은 이제 피타고라스 이용해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가지고 이제 제곱 더해주게 되면은 B제곱으로 묶이잖아요. 그래서 B가 바깥으로 나가서 1 더하기 K제곱 뭐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거겠지.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D 같은 경우에는 D는 선생님이 조금 할 말이 좀 있어. 메모 좀 해놔. 책에다가. 너네 특히나 고등학생인데 이제 얘네가 서로 이제 평행 관계라는 거 솔직히 알아. 요거는 평행 관계라는 거 솔직히 모르는 건 아니야. 아까 전에도 쌤이 언급을 했고. 쌤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아는 사람은 알 수도 있기는 한데 쌤 봐. 요거를 이 시간부로 2반은 그냥 통일시켜 볼 거야. 평행한 사이의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쌤은 좀 강요를 좀 하는 편이에요. 보통은 어떻게 배워? 처음에 배웠을 때 여기 점 하나 잡아가지고 인리점 잡아서 내려서 수선에 밟아가지고 그렇게 배우잖아. 근데 그러지 말고 써놔. 옆에 노트에다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고일 개념이라 사실 고일 개념이라 노트에다 쓸 필요까지는 없고 쌤은 그냥 책에다 그냥 간편하게 썼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을 잠깐 좀 할게. 조금 이거는 확실하게 좀 잡아놓고 움직일 필요가 있어서. 왜냐면 이거를 고3대도 수능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저기서 임의의 점을 잡아다가 문제를 푸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 이런 문제들에서는 문자가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답은 나오는데 굉장히 실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줄게. 자 봅니다. 평행을 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기울기에서 동일하다는 거기 때문에 ax 플러스 by까지는 서로 똑같아요. 밑에 것도 ax 플러스 by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거는 뭔지 모르니까 그냥 C1이라고 쓰고 밑에 거는 C2는 0 이렇게 둘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얘네들 사이에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갖다 좀 쓸 건데 정리해 놓으시고 기다려줄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개념은 너희들이 최초로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가는 건 맞아.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간단하게 바뀌어요. 이 점의 좌표를 이제 P, Q 이제 기본 소량이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 P, Q라고 한다면 그럼 너희들 기존에 알고 있었던 거 일단 얘기를 해봐. 점직사라고 한다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쓰니까 루트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를 구하게 되면 x하고 y의 개수를 제곱해서 더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pq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은 절대값 a 그 다음에 색깔로 좀 표시 구분을 좀 할게. 이건 오늘 확실히 잡아서 다음에는 이거 개념 설명도 안 할 거야. 그냥 바로 그냥 공식 수가 끝내버릴 거니까 더하기 b 곱하기 q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c2는 0 하게 되면 얘가 솔직히 거리잖아요. 그치? 오케이? 거리인데 지금 저 P, Q라고 하는 거는 요 직선 위에 있었던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P를 넣고 Q를 넣게 되면
어떤 항등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P 더하기 BQ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도 있는데 이 부분이 일로 넘어와서 마이너스 C1과 서로 동일하게 되죠. 이해가 돼, 오케이? 그래서 뭐 물론 알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니까 써놔. 그래서 결국에 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오늘로써 그냥 통일.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앞으로 쌤은 너희들을 그냥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칠 거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위에는 C2 마이너스 C1 혹은 C1 마이너스 C2가 돼도 전혀 상관이 없죠. 어차피 절대값 C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봤을 때 둘이 뭘 빼줘야 되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수함을 서로 빼준 다음에 어차피 A, B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게 되면 답하게 나와요. 이해되나 없게? 썼어? 했어. 썼어? 이해되나 없게? 이거 증명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안 해. 이해돼? 오케이? 선생님이 처음으로 소개를 하는 거니까 한번 보여준 것 뿐인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공식을 그냥 쓸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점 잡아가지고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 구하는 그런 모습은 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럼 이제 결국에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앞뒤가리가 서로 똑같잖아요. 4k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는 바깥으로 나가서 2가 되고 k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벌써부터 얘는 좀 만날 수 있는 커넥션이 좀 생겼잖아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이라고 볼 수 있는 3a-2랑 a-2를 서로 빼기 때문에 마이너스 2는 사라져서 얘는 2a가 됩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얘네들을 곱해주면은 평사의 넓이로서 56이 나온다는 뜻인 거고 곱해주게 되면 요거하고 요게 사라지고 얘하고 사라지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혹시나 찾을 수 있나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문제 나와 있네요. 맨 윗줄에 그러니까 세 양수 KAB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절대값 A는 그냥 A라고 써도 저는 무방합니다.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A랑 B를 갖다 곱해주게 되면 A, B가 되고 그다음에 그 넓이 자체가 지금 56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A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 그 상태에서 문제가 물어본 거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데 A 더하기 B의 최소값 물어봤어. 그럼 이거는 이제 저쪽이죠? 절대 공식 산술기하에 의해서 이 루트 A, B보다 크거나 같다. 왜냐면은 A, B가 56으로서 일정하기 때문에 산술기하가 적용이 되는 기본 조건은 곱이나 합이 하나가 일정해야 돼. 얘도 변수고 얘도 변수면 그때 산술기가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저번에도 사실 산술기한가 싶어가지고 내가 잠깐 하고 이걸 봤었는데 철회를 했었던 이유는 걔네가 둘이가 서로 변수였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쌤이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최소값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A, B는 지금 이제 56 이렇게 되는 거니까 56이 선의수분해하면은 87에 56이니까 2루트 14잖아요. 이해되나? 오케이? 나도 돼? 되나? 루트 56이 해도 되니? 그래서 결국에 최소값 M값은 2루트 14로 곱해져서 4루트 14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 뭐 제곱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다 섭렵을 하면서 고의 고상도를 해야 되는데 제발 좀 부탁인데 요거는 진짜 그냥 이걸로 그냥 뚫어버릴 거야.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문제는 이걸로 해도 돼요. 실제로도 소수점에다가 풀어도 전혀 틀렸다고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쓰셔도 됩니다. 다만 증명을 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문제를 잠깐 보자고 했고 이 문제는 선생님이 책에다 풀어도 된다고 했지만 다른 문제들은 노트에다 보세요. 지금 노트에다 보시면 됩니다. 넘겨주시고 또 이제 쌤이 봤을 때 좀 이런 문제들이 쌤 눈에는 좀 눈에 확 띈단 말이야. 예를 들어 110번 같은 거. 110번 같은 거 눈에 확 띄는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 문제 마지막 줄에 봐보면 무슨 삼각형이라고 돼 있어?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라고 돼 있잖아. 정삼각형이라고 나와 있을 때는 분명히 어떤 커넥션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시간 줄 테니까 지금 노트에다 풀어보고 일단 해보세요.
연이는 어찌 보니까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다시 한번 풀어봐. 노트에. 수빈이 몇 시에 나가야 돼? 1시 반이나 2시야? 그냥 서있지. 다 있지? 응. 출발하고. 아, 오케이. 아, 약간 삐뚤어졌다. 아, 참. 정상 같은 뭐 해보세요? 해도 돼? 오케이? 가자. 자, 일단은 이렇게 되는데, 잠깐. 쌤도 지금 뭐 확 보이진 않아. 뭐 문제 풀면서 좀 풀릴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일단은 이런 문제에서 봤었을 때 형태를 살펴보면, 지수를 그냥 놓칠 수는 없죠. 지수를 그냥 놓칠 수는 없어요. 지수가 지금 밑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저 휘어지는 두 개가 서로 평행이동과 심지어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식으로 얘도 지금 현재 서로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의 관계로 좀 띄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보수가 좀 있겠죠. 이해돼요? 그리고 지금 절대적으로 일단 중요한 거는 정삼각형인데 정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현재 루트 3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우리가 조금 준비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4분의 루트 3 a제곱이 루트 3이라는 뜻인 거니까 이 새끼는 한 변의 길이가 2구나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a가 이쪽이랑 헷갈리기 때문에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2구나 라는 것까지는 금세 나오긴 합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조금은 뭐라고 그럴까, 커넥션 자체를 어디서부터 풀어내야 되는지를 갖다가 쌤이 좀 살펴보니까 일단 쌤 눈에는 이게 확 띄어요. 이 P가 제일 간단하게 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럼 P의 상태를 갖다 좀 살펴보면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K거든요. 마침 또 그럼 기울기가 또 이제 마침 또 이제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이제 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뭐 곧 삼각함수 들어갈 거니까 X축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마이너스 루트 3으로 밑으로 이렇게 셀이 내리그었다는 뜻인 거는 여기가 지금 현재 60도라는 얘기잖아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지금 P고 지금 요따구로 해서 이렇게 정사각형이 생긴 이런 모습으로 다시 한번 조금 삐뚤어져서 그냥 한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뜻. 이해돼? 오케이? 그럼 P라고 하는 거는 X축과의 교점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쌤이 항상 이럴 때 조금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 교점은 뭐 좀 중요해. 하여간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점을 지나가는 녀석들이 마치 터미널 마냥, 터미널이나 공항 마냥, 허브 공항 마냥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되게 많잖아. 그러면은 얘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보통 잘못 선택을 해버리게 되면 항등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항등식이 나오는 경우를 미비에 방지하기 위해서 차라리 P가 나올 수 있는 저 좌표를 그냥 다 집어넣어서 용의선상을 그냥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갈 때 걔네들을 연결시켜주는 게 좀 더 좋아요. 안 그러면은 이게 잘못 커넥션이 연결이 되어버리면 항등식이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미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나올 수 있는 거 그냥 다 뽑아내면 돼. 근데 그럴 때 보통 선택되는 경우가 뭐 예를 들어 다항함수라고 한다면은 뭐 차수가 조금 낮은 거라든가 아니면 조금 단순한 형태가 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긴 합니다. 가끔가다 좀 변태같이 좀 어려운 걸로 들어가야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좀 간단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쌤 눈에 봤을 때 정말 저기를 지나가는 커넥션 자체가 요 1차 함수랑 요 자식이 눈에 띄어서 이 자식들의 당연히 x 절편값을 갖다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x 절편을 갖다가 구해서 p 좌표를 갖다 이제 잡아주게 되면 y 대신에 0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k가 들어가는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루트 3k라고 좀 볼 수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쌤이 여기 이제 공간을 비워놓은 거는 만약에 이쪽에다가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y 대신에 0이 들어갔을 때 저 나오는 저 x값은 요거를 만족시킨다는 뜻인 거고요. x 플러스 1이 ax 플러스 1이 3루트 3을 만족시키는 그 x값이야 라는 뜻인 거고요. 그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에 들어갈 전체 내용이 이 뜻이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x값이 너라고.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면 문득 든 생각이 지금 좀 뭔가 문자가 두 개로 남발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은 주저되기는 하는데 루트 3분의 k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식을 하나 완성하면 일단은 문제가 원했었던 a하고 k에 대한 식이 하나가 완성이 돼요. 뭐만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러면은 문자가 두 개면 당연히 식이 두 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거 하나를 또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다른 거 하나가 뭐겠어? 안수이고 요거겠지 뭐.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요거는 지금 이제 변의 길이가 2라고 했기 때문에 변의 길이가 2라는 뜻은 여기가 2라는 뜻인 건데 P에서 R은 항상 문제를 풀 때 R은 중간에 이 문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Q를 지나가는 녀석이 X축과 평행해서 만나는 걸 R이라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R은 좀 효용성이 떨어져요. 차라리 Q를 갖다가 문제를 풀어가는 핵심으로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낫지. 보통 이제 경험치가 좀 쌓이면 그런 게 좀 보인단 말이야. 좀 그런 것들 기준을 잡아서 좀 보는 게 좋고, 그러면 결국 Q라는 위치는 여기가 될 텐데, 그럼 이 길이가 2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 자식을 이제 좌표로서 끝까지 끌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수선의 말을 갖다 꽂았었을 때, 밑으로는 마이너스 루트 3만큼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이제 1만큼 전진하게 되면 이 자식의 좌표가 나온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 또 이제 Q의 좌표를 또 살펴보니까 이 녀석이 또 이제 공항이나 뭐 이게 터미널 마냥 또 지나가는 녀석들이 또 여러 가지예요. 그걸 또 집어넣어서 식을 세우면 이런 식이 또 하나 나올 것 같아.
걔네들을 열림을 땡겨주면 뭔가 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또 이제 쌤이 또 드는 좀 불안감은 뭐냐면 그 정도가 A하고 K가 만약에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답이 나올 텐데 분명히 아마 A하고 K가 묶여진 상태로 답이 나올 것 같단 말이지. 그럼 시간은 더 있을 것 같단 말이야. 내 그냥 예감상. 그거를 결정짓는 게 그러니까 하여간 수학에는 뭐가 정보가 나왔는데 안 쓰였으면 의심부터 해야 돼. 그럼 지금 끝까지 안 쓰인 게 뭐예요? 이거잖아. 몇십 안 쓰였어 지금. 근데 이걸 안 쓰고서 답이 나온다? 거의 그럴 리가 없거든. 거의 그럴 리가 없거든. 그럼 내 생각에는 분명 x축과 평행이라는 그 조건 자체가 q의 y좌표와 r의 좌표가 서로 동일하다고 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얘의 y좌표를 구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성립한다는 식도 좀 쓰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 공간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새끼는 교점이 아니에요. 이해되게? 그럼 얘가 지나가는 건 오로지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필기를 제대로 한 게 맞다면 지금 웬만한 정보들은 다 쓰인 것 같습니다. 뭐 자질구레한 뭐 정수, 자연수, 양수, 음수 뭐 이런 조건들은 뭐 다시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들어오면 좀 마음이 편하죠. 이해돼요?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P 좌표가 루트 3분의 K, 제곱이기 때문에 Q 좌표는 루트 3분의 K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고 루트 3만큼 밑으로 떨어지는 녀석이니까 이 새끼가 여기 있었다는 뜻인 거고 근데 이 녀석이 지금 나오게 된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난 뿌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 거는 잘못된 행동이에요. 이해돼? 오케이? 왜냐면 여기서 탄생한 녀석이기 때문에 다시 집어넣으면 당연히 한 근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갖다 그럼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지. 왜? 전혀 다른 형태잖아. 이런 걸 뭐라고? 이런 걸 초월함수라고 합니다. 얘는 형태가 다른 함수를 초월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은 당연히 저기다 넣어야 되겠지. 그럼 이제 식을 얼추 잡았어요. 그럼 벌써 두 가지 식 나왔으니까 일단 정리부터 합시다. 루트 3분의 K를 갖다 이제 저기다 집어넣으면 A의 루트 3분의 K 제곱, K 플러스 1제곱이 3루트 3이다. 이게 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식을 저기다 집어넣게 되면, 젠장, 한 근씩 나오면 어떡하지? 루트 3분의 K,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러면 안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절로 넘어가서 계산하면 루트 3, 이렇게 되네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지수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나눠버려야 될 것 같아요. 나눠버리면 루트 3분의 K가 없어지면 A 나온다는 얘기인데? 나눠버려요. 잠깐만. 그럼 저거 안 쓰인다고? 의심되는데? 어쨌든 A 제곱이 해서 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얘들 이해돼? 나 근데 이렇게 나오면 의심스러운데? 잠깐만, 나 의심스러운데 이거. 그럼 이거 집어넣어서 이제 풀어주면 K는 나오는데 R은 안 쓰였네요. 이 R은 안 쓰였네 지금 보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난이도도 예측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내가 볼 때 한 중상 정도 난이도밖에 안 돼. 아주 상급은 안 돼. 아주 최상급. 왜냐면 문제 조건 이런 거 갖다 이제 전문 용어로 이제 나중에 수능까지 보면 과조건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이제 과조건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과조건으로 문제가 나오면 약간 문제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거라서 이런 거는 조금 난이도가 좀 중상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고 상은 아니에요. 이해되니 이렇게? 그래서 뭐야 씨발 다 해놨는데 결국 그냥 A 나왔네. 그럼 A 뭐야? 그럼 너무 쉽잖아 그러면 A는 루트 3이고 뭐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이제 K는 뭐 그냥 여러분 계산하세요. 이해되나 오케이? 3의 2분의 1제곱이니까 애들 알겠어 오케이?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정삼각형들 나왔었을 때 특징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고 네, 넘겨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고 111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반대부호 문제는 쌤은 조금 자세히 좀 보는 편이기는 해서 111번 같은 경우에 차이점이 뭐냐면 사실은 이 문제는 쉬워요. 내가 봤을 때. 왜냐면 아까 우리 쌤이랑 105번 문제 봤잖아요. 105번 문제 봤잖아요. 얘는 그림이 안 나온 것 뿐이지 솔직히 그 맥락선에 있는 녀석인 겁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만 잘 그리시면 105번이랑 아마 풀이 과정이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까 105번에서 선생님이 언급했었던 그 논리적인 부분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다 중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좀 그래프 보는 걸 조금 훈련을 시켜야 되니까 솔직히 40쪽, 42쪽 그냥 넘겨버리고 싶은데 너희들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2번 한번 해보세요. 노트에다가 칠판 넥스 겁니다. 자 가보자.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봐. 얘를 다시 정리를 해줄게. 지금 OA하고 OB 길이가 안 나왔잖아. 이거는 그냥 100% 좌표로 푸는 문제야. 그게 조금 그런데 무슨 소리냐? OA의 길이를 그냥 루트 3K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 비례상수 K 매겨가지고. 그러니까 루트 3은 아니니까. 그럼 루트 3K라고 두게 되면 거기서 맞춰서 생각을 하게 되면 루트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이 돼. 이해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y1 값이 마이너스 루트 3 x1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연립을 땡겨달라는 뜻인 거야. 요걸 갖다가. 그럼 제곱을 해서 집어넣게 되면 3x1 제곱이고 2가 바깥으로 나가니까 2x1이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오냐면 x1이 2분의 루트 3 k라는 게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y1은 지금 마이너스 루트 3을 갖다 지금 현재 곱해주는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3k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이해가 돼? 오케이? 그리고 x1은 지금 현재 여기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선생님이 얼추 보니까 지금 요거 보니까 여기 아까 전에 얘가 루트 씌워가지고 얘가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잡았잖아. 근데 자 잘 봐. 루트 3K라고 하는 거는 양수잖아. 그치? 양수기 때문에 이 x1이 양수가 되면 x1이 양수란 말이야. 근데 x1 자체가 음수값이야 지금 봐보면.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x1을 갖다가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K라고 봐야 되고 좌표로 푼다라고 한다면 양수 음수 정확히 따져줘야 되거든. 얘는 2분의 3K라고 봐야 돼. 왜? 비례상수가 마이너스가 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콜? 돼? 그러면 이제 A 좌표를 조금 불안전한 상태긴 하지만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K, 2분의 3K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x2, y2로 갖다 또 잡아내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끄집어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거 교점. 교점이면은 저 자식도 지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3 x는 이미 여기서 쓰였거든. 성질이. 이해돼? 오케이? 성질이 쓰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저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2분의 3 k는 지수함수 말하는 거야. a에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거는 마이너스는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없어지게 되면 루트 3k 제곱 루트 3k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지금 루트 19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저 4가 분명 쓸 것 같은데 사실 4는 내가 그냥 버렸거든. 내가 혼자 계산할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버려버렸고 저게 아주 그냥 매력적인 녀석이라서 선생님이 숭숭하고 훅 했는데 x2 제곱 더하기 y2 제곱은 또 이제 루트 19k라고 보는 거지. 길이를 갖다 저쪽에서 이제 이쪽으로 잡아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뭔지는 모르겠다만 x2, y2는 저 지수함수 식을 완성을 시키기 때문에 y2가 a의 x2 제곱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이 형태가 분명히 이쪽이랑 또 연관성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연관성을 갖다가 여기서 이제 끄집어내줘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어디서? 지금 그러니까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 지금 밑이 A고 밑이 A니까 그나마 얘네가 좀 연결고리가 좀 있거든. 연결고리가 있는데 여기 안에서도 이거를 갖다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 두 가지 변수를 같이 생각해 줘야 돼요. 지금 현재. 그럼 이거는 좌표로 들어가면은 그럼 결국에 이제 루트 19K를 갖다가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뜻인 거고 그럼 루트 19K는 x2 제곱 더하기 y2 제곱인 거니까 제곱을 당겨주면 x2 제곱 더하기 y2 제곱이 19K 제곱이다. 일단 이렇게 좀 볼 수가 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지금 저기 어디 있어? 얘네 연결고리를 이쪽에다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얘네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네. 그럼 여기는 뭐죠? 여기는 뭐야? x2 제곱 더하기 y2 제곱이 19k 제곱인 건 나왔고 요거 두 개, 요거랑 요거 세 개를 갖다가 지금 현재 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해볼게? 그럼 A를 가지고서 저기다 이제 발라놓은 줘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 건데 분명히 생김새가 초월함수의 형태라서 이 형태를 갖다가 만들어내려면 저걸 그대로 여기다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식이 하나 필요하거든. 그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 그럼 x2 제곱 더하기 y2 제곱이 19k 제곱인 거니까 아니, 문제가 뭐는 거야?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그럼 여기서 x1이 지금 저 좌표로 나왔고 이 좌표로 나왔고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데? 연결고리가 전혀 없는데? 연결고리 있잖아. 진짜 바보 멍청하네. 여기 봐. 이거 맞으면 이 부분은 내가 실수한 거야. 이거 90도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기울기가 몇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 그럼 얘는 기울기가 몇이겠어? 얘는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지. 거기서 얘네가 연결고리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4는 안 쓰인 거야. 4는 안 쓰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맨 처음 풀이가 잘못됐었던 게 저 4의 셈이 조금 집착을 해서 x2, y2를 계속 끌고 가니까 안 됐었던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식이 나오게 되냐면 지금 식이 하나 더 나오네. 아까 근데 하다가 말았던 거 그거구만. x 증가량분의 y2, y1이 지금 현재 몇이다? 지금 루트 3분의 1이잖아. 이해되게 오케이? 그럼 얘네들이 모종의 관계식이 좀 쓰이고 그럼 결국에 x2 빼기 x1은 루트 3 곱하기 y2 빼기 y1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x1하고 y1은 k라는 식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여기하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식을 갖다 이제 마저 정리를 해주게 되면 x2 마이너스 루트 3 y2 그 다음에 x1인 거니까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k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 y1인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3k가 되는 거지. 요거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적절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뭐라고 하냐? 마이너스 4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 k가 된다는 얘기야. 누가? x2에서 마이너스 3y2를 뺐더니 이 새끼가 요거였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네들 각각을 제곱해서 더해주게 되면 너가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19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다 왔는데? 저 식이랑 요 식은 분명히 쓰일 것 같고 기울기 이용해서 접근했고 그리고 이 식 자체가 y는 루트 3분의 1 x 빼기 x1인데 그러니까 x는 이걸 끌고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거 진짜 어려워 진짜. 플러스 2분의 3k 이렇게 되는 거지 저 식 자체가. 근데 여기에 얘가 x2하고 y2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루트 3을 갖다 곱해주게 되면 이거 나 이런 문제를 그렇게 진짜 정말 3k 플러스 2분의 3k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x2 빼기 루트 3? 3K 아니야? 3루트 3 큰일 났다. 땡큐 3루트 3 그 다음에 y2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똑같잖아. 항등식이야. 그치. 항등식이야. 잠깐만. 이거 다시 지울게. 그러면,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거 연결고리를 여기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상태인데, 좀 식이 안 쓰인 게 요건데 요 흐름이 지금 발전이 안 됐거든요. 요 흐름이 발전이 안 됐는데 정말 될 것 같은데 안 되네. 거의 다 찾아놨는데 지금 됐고 나왔고. 근데 여기가 연결고리를 못 찾겠어. 여기 연결고리를 못 찾겠거든. 여기가 안 되는데. 요거 연결고리가 여기가 안 되나 보네.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거하고 이거를 연결시켜 줄 것 같거든? 이거 자체가? 이 지수함수 자체가? 나머지 내가 안 쓴 정도였네? 지금 이거 말고 뭐 없는데? 서로 다른 조정 OA 잡았고 S Y고 루트 3대 루트 10 다 잡았고 X1하고 X2 제곱으로다. 여기서 그대로 끄고 지금 K만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건데. 여기서 진행이 안 되는 거야. 진행이 여기서 안 되는데. 요 식이랑 요 식. 뭐 일단 해보죠. 이거 제곱을 해볼게. 이제는 오케이? 이거 제곱을 해봐서 x2 제곱 플러스 9 y2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 x2 y2는 12k 제곱. 그런데
y1 제곱이 아씨 이거 완전히 그냥 연립방정식인데 아씨 됐어 밀어붙여. 여기 가면은 풀과 아니면 3. 어디 땡큐 아씨 큰일 났다. 3y 제곱이니까 여기다가 3 곱하기 19k 제곱 마이너스 x2 제곱. 오케이? 이해돼?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야 이거를 진짜 나 지금 엄두가 안 나는데 이거 지금 너무 일단 밀어붙여보자. 그래 자신감이다 그래. 가보자 3에다 19 곱하면 몇이야? 19 답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57K 너무 숫자가 커지는데 마이너스 2 x2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루트 3 x2 그 다음에 y2는 19k 제곱 마이너스 x2 제곱에다가 루트 15. 그러면 그 녀석이 12k 제곱. 개맛을. 이해돼 볼게? 나 밀어붙일 거야. 한번 밀어붙여 볼게. 12k 제곱 넘어가게 되면 45k 제곱 마이너스 2 x2 제곱. 그 다음에 넘어오게 되면 2 루트 3 x2 곱하기 요거 루트가. 그러면은 요걸 제곱했을 때 이게 해결된다는 보장이 있나? 해결된다는 보장이 내가 봤을 때 있어. 지금 K하고 X2로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제곱 45 제곱하면 몇이야? 45 제곱하면 몇이야? 잠깐만. 아씨 나 존나 짜증나 진짜 씨. 아씨. 뭐라고? 2000. 진짜 씨. 2025 맞네? 2025. 됐어 밀어붙여 씨. 됐어 밀어붙여 씨. 답이 안 나오거든. 밀어붙여 씨. 4니까 4, 50이니까 180 K 제곱 X 제곱은 진짜. 네. 4제곱 그래 4제곱 플러스 4 x2 4제곱. 자 그 다음에 12x2 제곱인 거니까 이 새끼 여기랑 곱해 이거 이제 여기랑 곱하면 되거든. 잠깐만 아다리가 풀리는 것 같다. 진짜 미쳤다 이 문제. 완전 도라이 문제 아니야 이거. 228 x2 제곱 k 제곱. 그 다음에 수능 이후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감정인데 이렇게. 그렇지. 그 다음에 옮겨서 아우 씨 공간 없어 씨. 넘어가면 16x2 4제곱 넘어가면 8. 근데 아다리는 뭔가 딱 맞아. 뭔가 모양새가 408 맞지? 맞지? 408 맞잖아. 마이너스 408. 아니 이게 보인고 문제면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욕을 존나 먹거든 이 새끼들이. 그 다음에 플러스 2025 K 대제곱은 0. 이해돼? 오케이? 이게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기만 하면 X2 풀리고 Y2 풀리고 안 풀린다고 하지 마. 안 풀린다고 하지 마. 내가 이거 중간에 거는 지운다. 중간에 거 지우고 안 풀린다고 하지 마. 내가 찾아볼 거야. 자, 그럼 이거 진짜
그럼 요거 개수만 찾으면 되잖아. 그럼 2025가 아까 45제곱이었지. 그럼 45 될 거야. 지금 나 계속 하고 있어. 니도 한번 해봐. 지금 해봐. 찾아봐. 될 거야.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생각하고 된다. 어? 불러봐. 44 27이랑 75 확실한 거. 좀 다르게 느껴지네 갑자기. 너 누구니? 자 이렇게 되고 x2 제곱이잖아 제곱이 2분의 3 루트 3 k거나 x2가 그냥 한꺼번에 한 거예요. 한꺼번에 한 거고 혹은 2분의 야씨 갑자기 내 머리가 갑자기 뭐 엔진 소리가 나네 진짜.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이해돼? 오케이? 진짜 돌았다. 진짜 돌았어 진짜. 미쳤어 진짜. 그럼 여기에서 기다려. Y2 잡아야 돼. Y2 끄집어내야 돼. Y2 중요하다. 나도 참 이게 계산하는 거 이렇게 더럽게 싫어하고 막 아우 선생님 376 27. 너 옛날에 무슨 암산 그런 거 다녔니? 좀 빠르네. 야 맞는 거 같아. 제곱수 나왔어. 2분 나왔어. 2분의 7K거나 혹은 밀어붙인다. 이때 붙이는 거야. 안 나온다고? 이게 2분의 K. 됐어. 조용히 있어봐. 내가 거의 다 했잖아. 됐지? 오케이? 그럼 됐지. 기다려. 이제 지운다. 밑에 거는 지울 거고 지우고 그럼 지금 현재 요 상황인 건데 됐어. 요 상황. 그러면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는 건데 근데 둘 중에 뭐가 하나만 정답이겠지. 다 정답일 리는 없잖아. 그거를 결정 짓는 게 그게 결정 짓는 게 요거 같다. 그게 요거 같다. 그럼 식이 두 개네. 식이 두 개니까 요 식이야. 요 식과의 연관성. 아니면 잠깐만 밑에다 넣어보면 되겠네. x2에서 루트3 곱해가지고 걔는 빼주면 되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돼? 2분의 7 루트 3. 저 새끼는 안 되고. 이거 안 나와. 이러다 넣었을 때 이거 안 나와. 근데 얘는 나와. 야 뭔가 아들이 맡아지는 느낌이야. 좋았어. 오케이. 자 기다려. 분필 좀 바꾸고. 오케이. 자 가자. 그러면은 x2하고 y2 잡혔어. 오케이. 그럼 끝났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는 반대 아니에요? 반대가 마이너스 2루트 3이랑 반대가 맞아요. 나 지금 심장 멎어. 그래. 그렇지. 요거네. 오케이. 심장 멎어 지금. 깜짝 놀랐어. 좋을 뻔했네. 자, 2분의 그러면 7K가 A의 2분의 3 루트 4. 나 미치겠다 진짜. 원장님 미워 진짜. 진짜. 정말 진짜 나 정말. 그럼 2분의 3K가
이거 연립하면 되네. 아, 됐어? 네. 됐어? 아, 스위치 저 가도 되나요? 잠깐만 있어. 조금 이따 가봐. 잠깐. 그러면 마무리는 해야지. 그럼 여기서 조금 이따 가봐. 2분의 3k 플러스 1이 너니까 요 녀석을 갖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2분의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요 새끼 세제곱이 너란 말이야. 얘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거 풀어주면 k가 나와. 나오네. 미쳤어 진짜 이 문제. 돌았네. 아니 이게 무슨 뭐 근데 이게 2.8점이에요. 이게 이거 지금 봐봐 수학적 사고력을 간단하잖아. 그냥 단순하게 인수분해잖아. 솔직히 말해 사이즈가 커서 뿐이지. 그러니까 수학적 사고력은 아니고 그냥 계산력인 건데 근데 나는 이렇게 이런 문제가 좀 알러지가 없다. 이상하게 이렇게 근본적으로 알러지가 없다. 그냥 조금 좀 쉬워 좀. X2 풀긴 풀어야 되니까. 요거랑 요거 이제 제곱해서 더해주면 돼. K제곱 구한다. 됐어. 바로 들어가자. 자, 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가보면 A의 X좌표하고 B의 X좌표가 베타인데 CD의 길이가 4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D 좌표를 일단 구해주는 게 중요해 보이고, 그럼 D 좌표는 X가 0이었을 때 T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C는 0이었을 때 0,1 이렇게 되기 때문에 T는 4라고 나오고. 이해되나 오케이? 납득됐어? 그럼 T는 4라고 나오고, 물 꽉 타네. 그 다음에 A의 X좌표가 알파고 B의 X좌표가 베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문제가 3의 2알파 제곱이랑 3의 2베타 제곱에 갖다 합을 갖다 지금 현재 물어본 상황.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뭐 다른 말들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뭐 그건 알 수가 있지. 알파가 집어넣어서 저희가 교점인 거니까 두 식을 갖다 이제 연립을 해주면 아까 전에 문제 푸느라고 지금 진 빠졌더라고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알파 제곱 플러스 4가 동일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베타를 넣었을 때도 서로 똑같은 건데, 응? T 6이에요. T가 6이에요. 왜 6이야? T가 T 플러스 1이면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1이야? 내가 지금 진 빠졌나 보지. 자, 그 다음에 T가 얼마야? 6이지. 6. 큰일 났네. 6 이렇게 되는데 지금 베타는 내가 안 넣을 거야. 얘네 오케이? 왜 안 넣을 거냐면 요거는 그냥 여기 있는 자리가 그냥 x로 대체돼서 여기에 있는 나오는 이 값이 x가 알파 베타라는 뜻인 거기 때문에 요걸로 가주셔야 돼요.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이제 3의 x좌표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6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지. 이해돼 오케이? 그러면 그 상태에서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줘? 당연히 그냥 지수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요걸 갖다 이제 구해주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3의 x제곱을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납득이 돼? 오케이, 이해됐어? 그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3의 x제곱을 한번 해보자. 라지 x로 바꿔주면 x 더하기 x분의 1인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 약간 좀 이 문제 풀면서 내가 좀 힐링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자, x가 지금 이렇게 나왔어. 그럼 그 x가 지금 바로 3의 알파 제곱이랑 3의 베타 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이 지금 현재 두 근의 합인 거니까 6 이렇게 나오고,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a분의 c니까 1 이렇게 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제곱이네요. 이렇게 된다. 이해돼? 오케이? 납득됐어? 그럼 그 상태에서 얘네가 제곱이라는 얘기는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되게 간단하네. 이것이 무슨 뜻이야? 그럼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들어가는 거니까 얘네를 역수를 취하든 안 취하든 걔네를 서로 더해줬을 때 6이 됐었다는 뜻인 거야. 납득이 되니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문제가 어느 쪽이 뭐지 아까? 지금 뭐야? 에이 뭐야 이거 제곱해주면 되잖아. 곱셈공식 변형이. 얘들아 되니 이렇게? 납득했어? 이거 제곱해주면 36 나오고 마이너스 2 곱하기가 여기니까 마이너스 2 해주면 돼. 이해되나? 좋겠고? 넘겨봐. 이거는 약간 좀 그리고 씨 아까 진짜 근데 그런 문제 하나 풀면 진짜 진 빠져. 근데 자꾸 그렇게 자꾸 야비하게 풀 거야. 아씨 마음에 안 들어. 내가 개우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걸 자 116번 한번 풀어보세요. 어쨌든 뭐 답을 맞췄으면 좋겠어. 정리해봐요. 116번. 그래도 A부터 Z까지 다 보여줬다 아까 거. 얘들아 보여줬어. 오케이. 116번 한번 풀어봐봐. 116번. 노트에다 보셔. 노트에다. 내 점의 y 좌표 중 가장 큰 값이 8이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그냥 그래프만 잘 그려주시면 돼. 그럼 x축이고 y축 이렇게 되는데 얘가 y는 2의 x제곱이라고 했을 때 0,1을 반드시 지나가고 그 다음에 4의 x제곱이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현상인데 x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라서 0,1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원방이 생긴다는 뜻인 거예요. r값이 아직 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건데 그랬었을 때 y좌표 중 가장 큰 값을 8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8이라는 얘기지, y값이. 이해돼, 오케이? 따뜻해? 그러면은 결국에 가서 이 점 좌표는 뭐야? 끝났네. 그럼 y좌표는 8이라고 하고 얘는 지금 이제 y는 4의 x제곱인 거니까 이 자식이 8이 되는 x값 잡아달라는 뜻인 거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2의 2x제곱이 2의 세제곱이니까 왜죠? 2분의 3이죠. 2분의 3제곱. 그래서 2분의 3,8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문제가 뭐 알값 물어봤던 것 같은데 알값 구해주면 돼요. 그러면 0,1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이 길이가 r이 됐었던 거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돼. 이건 뭐 됐어. 그래서 이해되나? 오케이? 됐고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8번 118번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18번 풀어보십시오. 18번. 해설 요런 해봐. 다 풀었어? 자
자, 절대값 x가 들어가지 지금, 그지? 절대값 x가 들어가져 있어. 그런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절대값 x가 들어가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y는 fx라는 녀석이고,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y는 f-x가 되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은 무슨 축 대칭이야?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관계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꼴? 되나? 그러면 얘가 y축 서로 대칭 관계인데 x가 0일 때 기준으로 이제 나눠진 거니까 우리가 예상을 할 때 얘가 y축을 기준으로 해서 치역 자체가 마이너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지수함수 자체가 이렇게 되거나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고 한다면 이 그래프였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딱 아다리가 맞잖아. 그래서 a는 무조건 1보다 클 수밖에 없고, 그럼 결국에 y축과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4분의 9라고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x 대신에 0을 넣어주게 되면 a분의 1 플러스 k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4분의 9다 라는 관계식이 하나 튀어나오죠. 이해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다음에 이제 2를 갖다 넣게 되면 2분의 3이 나오니까 2를 넣으면 a 더하기 k가 2분의 3이요 이렇게 해서 이 두 식을 연립을 때려주게 되면 k 사라지고 이제 a 값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나는 이런 문제가 좋아. 아까 같은 거 그냥 계산만 드립다고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 오케이? 너 자꾸 그렇게 풀까? 사람 기분 빠지게? 어쨌든 너는 잘했는데 내가 그냥 기분 빠져서 그래 그냥. 순간 내가 진짜 아까 그렇게 풀려다가 말하는데 어쨌든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선생님 충전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 오케이. 여기 봐. 25분까지 쉬세요. 25분까지. 자, 112번이야. 112번 보면 진짜 자, 일단은 지금 여기서 쌤이 지금 불현듯 든 생각이 뭐냐면, 자 보세요. 자, A5로 가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울기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이제 수직을 이루기 때문에 AB로 가는 기울기 역시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서 루트 3분의 1인데, 루트 3분의 1이 탄젠트 몇 도야? 탄젠트 몇 도? 탄젠트 몇 도? 30도란 말이야. 이거를 이용하면 아까 전에 지금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x2하고 y2가 복잡하게 나와서 그게 문제였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인 거지.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 금방 풀 수 있어. 잘 봐. 진짜 쌤이 아까 좀 실수해가지고. 자, 바로 간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화딱지나 진짜. 얘가 지금 y는 마이너스 루트 3x 위에 있잖아. 이해돼 안 돼? 오케이? 그러면 a 좌표는 당연히 x1, 마이너스 루트 3x1이 되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여기 파트를 갖다가 이제 했을 때, 그렇지, 이걸 해결하지 않고 들어가니까 아까 전에 첫 번째 풀이도 그렇고 두 번째 풀이도 그렇고 좀 많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요것만 찾아내면 이게 끝났지. 봐봐라. 여기서 x축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긋고 y축과 평행하게 90도를 그어서 얘가 이제 직각삼각형이라고 이렇게 해놓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길이가 x2 빼기 x1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가 지금 이제 y2 빼기 y1이니까 루트 3분의 2니까 탄젠트 30도라서 여기가 30도라서 얘네가 서로 지금 모종의 관계를 갖고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제 식 자체가 진짜 x2 빼기 x1은 루트 3 곱하기 y2 빼기 y1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거든.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리고 나서 잘 봐. 자, 그리고 나서 지금 OA 길이 있지. OA 길이는 루트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이렇게 되는데 x2가 지금 x2가 아니라 y1이지. y1 제곱인데 y1이 마이너스 루트 3 x1이라서 이걸 제곱해서 이제 다시 더해주게 되면 2x1. 그래 2x1이 되는 게 맞아. 이해된 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서 OB 길이 있지. 왜냐면 그게 아까 몇 대 몇이라고 했어? 루트 3 대 루트 19라고 했잖아. OB가 또 이제 x2 제곱 더하기 y2 제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요거를 갖다가 여기에서 특징 지을 수가 있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럼 여기서 특정 지었었을 때 아까 x1하고 y1 자체를 갖다 이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OA의 길이가 여기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어. 이 부분은 그냥 끌고 가야 돼. 루트 3K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니까.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얘가 길이가 루트 3K였다는 거야. 근데 사실 여기가 사실 뭐 절대값이었던 거지. 제곱에다 루트 씌워가지고. 납득됐어, 오케이? 그럼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하자면 x1은 넘어가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K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y1은 어딨어? 거기다가 저기 마이너스 루트 3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2분의 3K가 돼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얘는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2 제곱 더하기 y2 제곱은 루트 3K가 아니라 몇이야? 루트 19K잖아. 루트 19K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x1 나왔고 y1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게 되면 얘가 이제 어떤 모종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이 나오게 된단 말이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지금 물론 여기다가 x1 대신에 넣고 그 다음에 y1 대신에 넣었을 때 또 x2하고 y2에 관련된 식이 나와. 또 이것도 이제 관련된 식이 나와. 그러고 끝나면은 당연히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A, B 그 직선의 방정식 있지. 이걸 갖다가 손쉽게 구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y 빼기 y1이니까 2분의 3k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 아까 전에 뭐였지? 길이가 루트 3분의 납득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다 곱하기 x 빼기 x1 근데 x1이 지금 현재 저거니까 플러스 2분의 루트 3k 이렇게 잡아내게 되면 여기에 지금 현재 x2랑 y2가 또 이제 대입이 돼야 된다는 뜻인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지금 봐보면 여기가 30 진짜 정말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가 루트 3k니까 여기가 루트 3k니까 요 길이지 요 길이가 이제 쓰이는 거야. 루트 3대 루트 19니까 그렇지 이게 당연히 안 쓰인다는 게 이상했어. 이게 4K란 말이야. 납득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식이 하나 또 나와. y2 마이너스 y1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1 x2 빼기 x1의 제곱이 뭐다? 그게 뭐다? 16k 제곱이다. 이렇게 식이 하나 또 나오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또 y1 대신에 집어넣고 뭐 저기다 또 집어넣고 하면은 얘네의 관계식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자, 마저 정리를 해줄게. 여기 y1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k가 될 건데 y2 빼기 2분의 3k가 여기 나와 있고 납득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x1이 지금 현재 넣으니까 집어넣게 되면 플러스 2분의 루트 3k인데 요 부분이 여기 나와 있고 이해됐지? 그럼 얘네들은 지금 뭐 예를 들어 지금 얘를 뭐 A라고 하고 대문자 A 말고 안 나온 문자 뭐냐? P라고 둘게. 얘를 P라고 두고 얘를 Q라고 두게 되면 관계식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럼 결국에 P제곱 더하기 Q제곱은 지금 현재 16K 제곱이 이렇게 되고 대신에 얘네가 루트 3이 곱해지게 되면 루트 3P가 Q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러면 훨씬 더 빠르게 풀리지. 뭔 말인지 이해됐지? 납득돼?
이해돼? 오케이? 이해돼? 요거 그렇지. 내가 순간 이 생각을 못했어 이거. 멈춰 너. 진짜. 이해됐어?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고. 그럼 이렇게 두게 되면 이제 q 대신에 저기에 들어가게 돼서 4p 제곱이 되는 거니까 나눠주게 되면 p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4p 제곱이니까 4k 제곱이니까 2k라고 바로 나와. p가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p가 2k면 y2 빼기 2분의 3k가 2k라는 뜻인 거라서 y2가 또 바로 나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k 더해주게 되면 2분의 아까 우리 구했었던 2분의 7k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게 훨씬 빠르지. 이게 훨씬 낫지. 그래도 아까 수고했어. 수고했어. 분명히 도움이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Q는 지금 현재 여기다 루트 3을 곱하는 거니까 2루트 3k가 돼서 여기다가 이제 발라넣어 주게 되면 2루트 3k에서 2분의 루트 3을 빼는 거니까 2분의 얼마야? 2분의 3 루트 3k가 되는 거지. 아까 이렇게 나왔나? 이렇게 나왔나? 맞아? 이렇게 나왔어?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거가 이제 x2하고 y2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야. 봐봐라. 그럼 뭐가 끝나냐면 요것도 k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했고 요것도 k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해된 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어디 있어? 여기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이제 k 나오잖아. 요 식에다 집어넣으면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지. 그럼 x1, x2뿐만 아니라 y1 나오고 y2도 나오는 거야. 다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참.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 친 부분대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죠.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되나? 오케이? 됐어요. 이거가 순간 생각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쭉 넘겨서 120번. 자, 120번 한번 해봐야죠. 120번. 잠깐 끊었다가 할게. 자, 120번 봅시다. 자, 120번이 선생님 봤을 때는 약간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조금 그래도 좀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인데,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문제는 거의 봐보면 지수 함수를 빙자한 그냥 지수와 모음 문제다라고 좀 볼 수가 좀 있고, 지금 나와 있는 형태를 갖다 좀 살펴보게 되면 x의 값이 0서부터 n 사이라고 돼 있어서 사실 지금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 오케이? n 값이 아직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범위가 있을 텐데, 그때 이제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지수함수 형태이기는 한데 거듭 제곱에 올라가져 있는 2차 함수가 지금 현재 2차 함수니까, 이해되나? 오케이? 얘가 2차 함수라서 이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해되나? 오케이? 그럼 얘의 모습은 결국 지수함수라기보다는 이 2차 함수의 모습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다만 합성함수 형태인 거야 지금 현재. 2차 함수가 지수함수랑 결합되어 있는 형태인 거지. 그럼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이런 건 좀 잘해야 되거든. 이런 거는 수능이나 모의고사 좀 나온단 말이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ax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이쪽 파트가 중간에 있는 것이 x는 일단 a일 거야. 얘들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한번 말하면 n 값이 정해져 있질 않았어. 얘들 오케이. 그럼 그 n 값이 꼭지점을 포함시키지 않냐 혹은 포함시키냐에 따라서 그때 최대값들이 결정되는 것이 다르다는 뜻인 거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해가 돼요? 오케이? 왜냐면 문제가 여기도 조금 더 읽어보면 지금 문제가 찾아야 되는 값이 fn이야. fn이라는 거. 그래서 fn이라서 지금 정의역에 나와 있는 이 n 값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 바운더리가 설정이 되고, 그 n의 범위가 여기냐 아니면 뭐 여기 있는 값이냐에 따라서 최대값이 이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냐 아니면 얘로 고정되는 것이냐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fn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A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정값이라는 전제하에 N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A보다 작았어. A보다 작았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게 오케이? A보다 작았어. 근데 사실 등호를 어디다 붙이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데 등호 붙인다고 한다면 등호 붙이는 건 알고 있지. 어느 한쪽에다가만 붙이면 되는 거 알고 있지.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잘 봐봐. N 값이 대입이 될 때마다 그 새끼가 최대값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래서 그 x를 갖다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서 f의 값을 끄집어내게 되면 그때는 합성함수의 형태로서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2a n 값이 지금 현재 최대값이었던 거지. 그때는 n이 만약에 a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런데 n이 만약에 저렇게 축방을 품었어. 축방을 품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x 값에다가 a를 넣은 값이 최대값으로 고정이 되는 거야. n이 더 가든 말든. 이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 많이 나와. 이건 많이 나오는 거라서.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면 요 값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니까 a를 집어넣게 됐을 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제곱 되니까 3의 a제곱 거듭제곱이었다는 거야. a제곱 제곱. 이해된 게 오케이? 그렇다면 n의 위치가 a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뉜다는 뜻인 거야. 납득이 돼. 오케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항상 이런 거 변수 정리 잘해야 되는데 지금 x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n이라서 마치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x가 a보다 크고 이렇게 봐야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봐야 돼. 그래서 변수는 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 거야? 얘는 상수함수야. 얘는 상수함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얘는 변수값이니까 그 n 값에 따라서 변하는 그 값이 최대값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이제 살펴본다고 했었을 때 자, 지금 얘네들을 나는 쌤은 기준으로 봤을 때 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봐. 충분히 니들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 x 값을 갖다가 이제 n이라고 주는 거야. n. 그리고 a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때는 이 그래프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오케이? 뭔 말인지 이해되지? 그런데 중요한 게 뭐야? 여기 있는 이 표현 자체를 갖다 살펴보게 되면 n 값이 a보다 작을 때는 너였다는 뜻인 거야.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3에 마치 그러니까 정 헷갈리면 얘네가 약간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갖다가 여기 왼쪽에다 그려야 된다. 이게 x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를 그려줘야 된다. 그럼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데? 라는 거야.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데? 라는 거야. 그러면은 2차 함수 모습을 본다고 했었을 때 얘의 모습은 이렇게 됐을 거고 A를 기준으로 해서 근데 이제 그거가 증가가 되면 3은 이미 1보다 큰 숫자라서 증가가 되면 전체적인 이 지수함수도 증가를 하겠지 그냥. 근데 증가를 하는데 위로 블록으로 증가를 하는 건 아니고 얘는 이렇게 증가를 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지금 A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A의 값에 따라서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까지가 쭉 보여지는 이 모습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고 뭔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또 A가 바뀐다라는 거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A가 값이 변함에 따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몰라. 모르는가? 이건 어떻게 될지 몰라. 뭔 말인지 이해가 된 게 오케이? 그래서 이런 형태로 끌고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의 a제곱은 여기다가 이제 n 대신에 a를 넣었을 때 마지막에 남은 그 값에서 그냥 쭉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던 그래프였던 거야. 만약에 이렇게 끊겼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냥 가는 거고 이렇게 가다가 뭐 여기에 끝나든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갔었던 뜻인 거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뭔 말이 이쪽.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뭐 여기 끝나든 이렇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그냥 쭉 가거나 이런 모습이었던 거야. 뭐가 어딨어? FA 이해돼? 오케이? 그럼 그렇게 된다는 뜻인 건데 그럼 봐봐라. 그럼 얘네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 자체가 얘는 지금 좀 단순해. 얘는 좀 단순한데 지금 얘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어서 여기서 발생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좀 암시해 둬야 된다는 뜻이거든. 일단은 엄마 이해가 된 거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일단 써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fn은 어느 정도 추정을 했어. 추정을 한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그 다음 거 바라보면 이거 뭔 소리야 또. 자 5중근 루트고 위에가 f n 더하기 50이고 밑에가 fn으로 나누고 있는 상태인데 얘가 지금 현재 정수가 돼야 된다는 뜻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됐지? 오케이? 그랬을 때 이제 n 값이 1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가 96개야. 100 이하의 자연수의 개수가 96개. 이거 마지막에 좀 꺼놨네. 그러면 지금 봐봐라. fn만 나온 게 아니라 n 더하기 50도 나왔잖아. 그러면 스티폰 여기서 이제 정의역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n일 수도 있고 n 플러스 50일 수도 있어서 지금 문제가 뭐야? a 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있냐 그 후에 있냐가 중요한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네들을 수직선으로 살펴보게 된다고 했을 때 n이 여기 있고 여기가 n 더하기 50이 있었다고 한다면 n의 값에 따라서 n 더하기 50은 당연히 얘보다 클 거 아니야. 근데 A의 위치가 N보다 작을 수도 있는 거고 얘는 크게 세 가지란 얘기야. A의 범위가 여기일 수도 있는 거고 납득이 돼? 오케이? A의 범위가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인 거지. 그러니 이 축은 지금 현재 이제 A축으로 바뀌는 거야. 지금 납득이 되나? A가 만약에 여기 써버리게 되면은 A가 N보다 작을 때는 거고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은 A가 N보다 작을 때라고 한다면은 요 자식이잖아. 이해된 게 오케이? 그리고 N 더하기 50조차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얘가 그대로 나오겠지. 지금 요거는 좀 납득이 돼? 오케이? 그래서 범위 자체가 1번, 2번, 3번으로 이렇게 나뉜다는 뜻인 거죠. 일단 여기까지 써. 여기까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번과 같은 스타일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전부 다 AA라는 그 위치 자체가 N보다는 작은 위치라서 나올 수 있는 FN 값이든 FN 더하기 50이든 간에 얘들은 전부 다 3의 A 제곱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부분 이해가 되나? 오케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줄게. 약간 좀 너희들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주자면 FN은 이미 나왔어. FN은 이미 나왔는데 쌤 저기 이건 n 더하기 50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그냥 여기다가 n 더하기 50 넣은 거야. 이해돼? 오케이? 그거에 따라서 범위도 n 더하기 50으로 바뀌고 얘도 n 더하기 50으로 바뀔 것이며 얘도 여기다가 n 더하기 50 넣고 여기다가 n 더하기 50 넣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n 더하기 50일 때가. 그러니까 결국은 의미하는 바가 아까 전에 n이었었을 때 a보다 작냐 크냐로 따라서 구분을 지었던 것처럼 n 더하기 50도 a보다 작냐 크냐로 나뉘기 때문에 결국은 변수값은 a로 잡아야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fn 더하기 50조차도 나오는 값이 또 너니까 너잖아. 아니야? 너잖아. 지금 이해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최대값이 너니까 이게 또 중간에 생략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게 FA 값이고 요게 FN 값이잖아.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집어넣은 FA 값은 서로 동일하게 나온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3의 A 제곱으로 바뀐다는 뜻인 거야. 그럼 우리가 찾아야 하는 대상이 너의 변화가 총 3군데의 따마다 이게 변화가 일어날 텐데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5중근 루트 1이라는 뜻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된 게 오케이? 그럼 5중근 루트 1이면 얘는 뭔데? 얘는 계산 때려버리면 그냥 1이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럼 얘는 지금 정수 돼야 안 돼? 정수가 되잖아. 정수가 되잖아. 그래서 100 이하의 대신에 이제 마지막에 옵션을 걸어놓은 것이 100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지금 현재 A 값을 찾는 거야. 그치, A 값이지, A 값.
A 값, 이것을 만족시키는 A 값들을 전부 다 합쳐줘야 되는 상태인 건데, 그럼 얘는 이것만 만족시키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그때는 얘가 이제 정수로 나온다는 얘기지. 다만 그 녀석이 96개여야 된다는 얘기야. 얘는 만족시키는 녀석이. 납득이 돼, 오케이? 그러니까 변수가 지금 두 개니까 저기 제대로 찾아야 돼. 그러면 결국 만약에 이 상태라고 한다면 정리를 하자면 A는 M보다도 작고 그 다음에 또 M 플러스 50보다도 작을 새끼인데 유일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는 N이 100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야. 납득이 됐어, 오케이? 뭐 그렇게 따지면은 그 A 값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100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이고 또는 150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럼 100보다 작은 녀석들로 얘네 자연수 값을 갖다가 계산을 해주면 총 토탈 몇 개가 나와? 99개가 나오잖아. 1서부터 99니까. 지금 요거 이해가 돼? A 값이 자연수라고 했었을 때. 그럼 1서부터 99까지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럼 걔네들이 지금 현재 몇 개가 돼야 되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n의 개수가 96이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럼 96이 되게끔 해주는 A의 값을 잡아줘야 된다는 뜻인 거야. 납득이 됐어? 여기까지 이해돼? 오케이? 되는? 이해돼? 오케이? 그럼 봐봐. 잘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봐봐. 일단 1번 첫 번째 범위에서 A가 뭐였었을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녀석이 96개가 나올까라고 한다면 뭐 대략적으로 생각할 만한 게 총 100개니까 일단 만만한 거 그냥 4라고 그냥 가정해보자. 그냥 일단 가정해보자. 얘를 갖다 이제 가정해 봤었을 때 A가 4라고 가정을 해버리게 되면 4보다 큰 N값이라는 뜻인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럼 4보다 큰 N값이라고 한다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5부터 어디까지? 100까지란 말이야. 그럼 몇 개? 96개 나오네. 96개 나오네. 납득이 돼? 오케이? 이해가 됐어? 오케이? 지금 되냐? 아니 일단 얘가 정수로 나오기는 했어. 그 상태에서 찾는 거야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됐지? 오케이. 그러면은 A가 4라고 했었을 때 요 범위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거고 여기서 N을 만족시키는 녀석이 96개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될 수 있는 A는 이게 지금 현재 A 값인데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만약에 4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5부터 100이 96, 그러니까 좀 아다리가 딱 맞았는데 이렇게 됐었다는 뜻인 거야. 그럼 만약에 있을 건 조금 좀 살펴봐야 될 게 좀 3 같은 건데 3 같은 거 집어넣으면 3보다 n이 좀 큰인 거니까 이렇게 되면 4부터 100까지인 거니까 그때는 97개라서 문제 조건에 맞지가 않는단 말이야. 엄마 이해가 된 게 오케이? 그래서 이 새끼가 일단은 정답 처리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되나?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일단 A 값의 합이라고 돼 있어서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이거는 일단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들어보고. 두 번째는 지금 5중분 루트 일단 이 새끼가 정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쪽에서 풀어내는 거는 부등식이야. 5중분 루트에서 fn 더하기 50이라는 요 위치를 살펴보면 n 더하기 50은 위에 있는 분모 같은 경우에는 분자 같은 경우에는 얘인 거지 그러니까 이해된 게 오케이? 요거 A보다 A의 위치를 이걸로 잡은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러면 위에는 3의 A제곱 제곱이었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런데 밑에 거 F의 값은 A보다 작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까 전에 여기 하얀색으로 쓴 너였던 거지. 요거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래서 3의 마이너스 n 제곱 플러스 2an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야. 요거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5중분 루트고 이것도 계산이 영 좀 빠일 것 같긴 하다. n제곱 마이너스 2an 더하기 a제곱이었다는 뜻인 거지. 납득이 되니?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이거 딱 봐도 지금 완전 제곱식이잖아. 맞지 않나? n-a제곱이잖아. 그냥 돼. n-a제곱. 그래서 이해되니? 오케이? n-a제곱. 그 상태에서 이제 5중분 루트니까 이 밑에서 바닥 깔아주게 되면
5분의 n-a 제곱 제곱이었던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럼 봐봐. 이제 이걸 해석을 해봐. 그럼 이걸 해석을 하면 n에서 a를 뺀 녀석을 제곱을 땡겨가지고 여기다 5로 나눴더니 이 새끼가 정수가 된다는 얘기는 n-a 제곱이 5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뜻인 거잖아. 이해돼 안 돼? 그러면 n하고 a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범위 자체가 여기다 지금 범위를 안 썼네. 지금 범위 좀 쓸게 얘들아. 그럼 a가 위치가 여기거든. 그럼 a가 n보다는 어때야 돼? n보다는 여기는 이제 등호가 없었으니까 여기 등호 붙여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n 더하기 50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거야. 너네 지금 요거 이해가 돼?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 찾아야 되는 게 n-a잖아. 그럼 n-a이기 때문에 n-a에 맞춰서 이걸 부등식을 바꿔주게 되면 n-a, a가 넘어가게 되면 0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또 n 빼기 a고 여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5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어. 뭐 a가 조금 더 작은 숫자였나 보지 뭐. 아니 큰 숫자였나 보지 뭐 a가. 이해된 게 오케이?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집어넣었을 때 제곱 여기 어차피 제곱 땡기거든. 제곱을 해서 5로 나눴더니 그 식기가 딱 사라지는 녀석이 되려면 여기 n-a가 마이너스 50부터 0까지인데 걔네 중에서 5의 배수만 가능할 거 아니야. 지금 요거 이해가 돼? 돼야 돼,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말은 n-a라는 것 자체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5. 이걸 언제도 또 다 확인하나라는 건데, 0은 될까? 0은 될까? n-a가 0이라고 한다면 5분의 제로니까 상관없다. 그러면 n-a가 제로일 때까지. 근데 마이너스 50은 등호가 안 붙여져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50은 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5부터 0까지다 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야. 지금 요거 이해가 됐어? 납득이 돼? 오케이? 그러면 n-a가 마이너스 45에서부터 0까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범위 자체가 n밖에 지금 범위를 몰라요.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a 빼기 45 그 다음에 a 빼기 40 그리고 쭉 가서 a까지 볼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지금 현재 뭐보다 크거나 100보다 큰 녀석이 지금 96개가 100보다 작거나 같았지. 100보다 작거나 같은 녀석으로 96개가 나와줘야 된다는 뜻인 거야. 지금 요거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러면 요 중에서 만족시킬 만한 녀석이 되려면 여기서 이제 A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A만 남을 건데 여기 밑에 오른쪽에 붙은 꼬다리가 넘어와서 계산이 돼서 해야 되는데 C빵 이 새끼 봐보면 마이너스 45도 그렇고 마이너스 40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금 될 만한 것이 없어. 이해되나요? 없잖아. 96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해당 사항이 안 됐었던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나? 오케이?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찾아주면 좋겠다는 뜻인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은 이 문제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중요한 게 요거야, 요거.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 이게 제일 중요하지, 이게. 이거에 맞춰서 범위를 나눠서 가야 됩니다. 어떻게 되나, 오케이? 지금 약간 좀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지금 3번을 못했는데 3번은 지금 전부 다 요 녀석으로 나온다는 뜻인 거야. 대신에 fn 더하기 50은 연두색인 녀석을 집어넣은 것이 나오는 거고 얘는 연두색이 아닌 하얀색인 녀석이 나올 거야. 그거에 맞춰서 계산을 때렸었을 때 또 여기와 같은 이런 계산을 했을 때 정수가 되는 것 중에서 이렇게 부등식으로 계산했을 때 그 새끼가 96개가 되는 A 값들만 모조리 찾아보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이거는 그냥 한번 숫자로 한번 맡겨볼게요. 이해되나? 오케이? 이 정도 설명했으면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하지 뭐 이거 해설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그리고 이거 가지고서 범위 설정할 때 한 번은 등호를 붙였으면 한 번은 등호를 안 붙여야 돼. 그러기만 하면 돼. 뭔 말인지 알아듣고서 오케이?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고 나머지 그대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 이해됩니까? 오케이? 잠깐만 있어요.